우리나라 하이닉스 3배짜리인가? 그게 영국에 아마 상장돼 있다고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마이너스 지금 97%예요. 헤어나오지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도박 같은 상품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상장시켜 놓으면 저거는 주식시장의 순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악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클리컬 종목을 가지고 저렇게 2배짜리를 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얘네들이 1시 반까지는 거의 4조까지 사고 있다가 오히려 종가에 매도를 때려버렸네요. 종가를 좀 매도를 때렸고요. 근데 선물은 보니까요, 이 선물 차트는 오늘 위에서 고공행진하다가 2시 반부터 조금 밀렸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 올리고 끝났네요. 코스피 200은 1071.24로 끝났습니다. 오늘 4% 상승해서 끝났고, 결국 어제까지 외국인이 우상향 배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보면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은 그동안에 먹은 거 이익 실현하는 듯한 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으로 보면 최근월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만기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우상향 포지션이었는데 선물을 제외하고 어제까지 포지션이 이렇게 우상향 배팅이었었죠. 여기다가 선물을 없애도 지난번에 얘네들이 830 정도 이번 7월 말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830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잡았었잖아요. 콜옵션 매수 같은 포지션.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그대로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면 거의 500억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콜 매수 포지션 같은 걸 잡았었고요. 결국은 다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는 이 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짜리 마이너스 이 고버스거든요. 하이닉스 고버스 시초가가 5월 27일 날 16,26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냐면 8,540원이에요. 반토막 났죠. 자, 고버스도 반토막 났고요. 그러면 위로 배팅하는 거. 자, 위로 배팅하는 거는 시초가가 28,000원에 시작해서 지금 9,200원이에요. 9,200원. 반토막 나면 14,000원제 정도 돼야 되는데 반토막도 아니고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44,000원 고점 대비는 지금 80% 빠져 있는데 오늘 11.9%나 올랐거든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때 6,000원까지 갔으니까 처음 상장했을 때 시초가 28,000원에 잠시 이때 3만원 찍었었는데 3만원 기준으로 보면 6,000원 갔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80%. 그래서 어쨌든 양방으로 결국은 다 터졌잖아요. 양방으로 다 터지는 이런 상품을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을 너도 나도 막 상품을 만들어서 올렸고 이게 왜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게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하세요 하는 이유가 주식은 산업에다가 이 자본을 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AI 인프라 사이클에서도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식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러면 거기다가
이 자본가들이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대주고 기업은 또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잘 되면 이게 채권자가 됐든 아니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최근에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면 밑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이 결국은 자본을 대준 투자자들, 자본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 성장에서 좋죠. 고용 창출되죠. 거기에 수익이 투자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또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나중에 주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그 수혜가 다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곧버스 해가지고 양방으로 우리나라 하이닉스 3배짜리인가 그게 영국에 아마 상장돼 있다고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마이너스 지금 97%예요. 헤어나오지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도박 같은 상품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상장시켜 놓으면 저거는 주식시장의 순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악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턴 분들은 절대 이 2배짜리나 3배짜리 2배짜리를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이 패닉 셀링에서 7월 29일 뭐 이럴 때는 2배짜리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는 있죠. 그것도 지수에 대한 배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클리컬 종목을 가지고 저렇게 2배짜리를 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뭐 정부가 됐든 그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자산운용사는 무조건 돈이 되니까 만들려고 할 건데 그걸 갖다가 금감원이라든지 승인을 내주는 금융이죠.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다 보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양방으로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트 다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 종목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많이 오른 거,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해서 쭉 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오른 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네요. 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200조 지금 150만 원 오늘 종가가 150만 원인데 시총이 딱 110조거든요. 그러면 240만 원 갔을 때 40%니까 이번에 200조 거의 200조 갔었죠. 그죠? 200조. 과도한 좀 주가가 너무 미래를 빨리 반영하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반도체가 뭐 메모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AI 관련된 뭐 자율주행, 로봇 뭐 다 이 MLCC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시작을 알리는 큰 상승이 시작됐고요. 거기에 너무 이제 주가가 빨리 가다 보니까 뭐 반토막이 아니라 마이너스 65% 내놨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매물대가 한 160만 원 이상에서 요 180만 원 엄청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딱 낙폭의 50% 164만 원 조금 더 올라가면 180만 원 요 정도 올라가면 18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좀 아마 부딪힐 거예요. 삼성전기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미원 에시스 이건 뭐죠? 금호타이어. 최근에 금호타이어 모양이 계속 예사롭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요 위에는 매매 동향을 올려놓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 SK 스퀘어도 오랜만에 강하게 올랐고, OCI 홀딩스, 한올바이오 파마, CS윈드, 이수페타시스, 하나생명. 그죠? 지난 7월 말에는 제가 뭐 10개 중에 9개는 아무거나 사도 먹을 것 같다고. 미원상사,
한화 엔진. 저번에도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틸, GS. 야, GS는 우상향하는 모양에서 한번 밑으로 확 빠졌다가, 와, 7월 29일 날도 한 8.5% 빠지다가 밑꼬리 달아놓더니, 7월 31일 날도 마이너스 19 갔다가 쫙 당겨 놨었는데, 신고가예요, 신고가. 52주 신고가. 기관들이 계속 샀다, 그죠? 여기 보면 기관들이 계속 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차트 설정해서 외국인 지분율을 조금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밑에다가 요 외국인 지분율을 같이 표시해 두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G 디펜스. 확실히 외국인 지분율이 눈에 보니까 더 낫네요. 그죠? 이 주가가 빠지는데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모으고 있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지분율이 한창 많을 때는 56%까지 갔다가, 지분율이 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8% 이러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즈도 외국인 지분율이 꾸역꾸역 올라오네요. 옆에 보니까 5주 입형을 뚫었네요, 보니까. 5주 입형 뚫고 기관 외국인이 다 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좋은 실적 발표해놓고도 그냥 어제 때려 맞았는데, 오늘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신세계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신세계 쭉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이 하락이 외국인에 의한 하락이면, 야, 외국인들 25%나 들고 있는데 계속 때리면 어떡하나.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29%까지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월봉으로 보면, 월봉에 이번에 5개월 입형이 살짝 깨졌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면 그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주식은 고점 대비 지금 50% 빠졌는데 위로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DN 오토모티브, 야, 이 별주부전에서 얘기했던 주식인데 빠지더니 결국 다시 올랐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올라왔고요. 네이버 지분율이 35%까지 빠졌네요. JB금융지주, 전북은행, 한국항공우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도 지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45%까지 여기 보시면 한때 제일 많을 때는 위에를 로고 차트로 해놔야 됐다. 한때 제일 많을 때는 56.6%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자, 삼성전자도 226만 8천 원, 37만 원 갔다가 19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딱 고점 낙폭의 50% 회복했네요. 딱 낙폭의 50%. 오늘은 기관이 550만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DB하이텍, DB손해보험, 효성중공업, 자, 미래에셋증권. 오늘 신문기사에서 달았었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87,000원, 800원 갔다가 28,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스페이스X 상장으로 올랐던 거, 그냥 다 빠진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번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스페이스X 상장이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딱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사서 또 때리고 나온 거죠. 지금은 이제 PBR 1.9, PER은 17배, 21조 정도. 네, 그러고 있네. SK 하이테크, FMB, 한미반도체도 48,900원까지 빠졌다가 올랐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47%. 자, SK텔레콤 버티고 있고요. 엔스로픽 지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SK텔레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LG
GLG가 이쁘게 올라오네요,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29만 9천엔에서 11만 4천. 야, 거의 마이너스 65% 빠졌다가, 예, 반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그죠? LNF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 LNF 기관 외국인 막 여기 79,000원, 77,000원 이럴 때도 막 때렸거든요. 아니 근데 10만 원에서 왜 다시 사지? 그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쭉 샀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대우건설, 현대해상, 현대해상 모양이 좋네요, 보니까. 현대해상도 외국인 지분율이 39%까지 올랐네. 태광산업, 포스코 DX, SL, 신한지주. 신한지주, 여기 보시면, 이 외국인 지분율이 한때 57%였는데, 지금 62% 뭐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회사가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네, 좀, 다 우리나라 이 소상공인들부터 해가지고 다 대출 예대마진으로 돈 번 거잖아요. 그 예금 금리 조금 주고 대출 금리 많이 받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걸 갖다가 그냥 배당으로 외국인들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 비율이 68%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하나솔루션, 롯데쇼핑. 롯데쇼핑도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 그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만 계속 때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로보틱스, 대한전선, 현대차. 현대차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이 41%까지 했었다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자체를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전선, 두산로보틱스, 네, 등등. 자, 코스닥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강세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 자, 아까 보니까 SAMT 경고가 들어왔네요. 확 밀렸고요. 반등 들어가다가 확 밀렸고요. 그 다음에 JIP가 많이 빠졌어요. 기관이 42만 6천 주를 그나 쏟아붓고 외국인도 83만 주 판 거 보니까 실적 쇼크 같은 게 나왔나 봅니다. 2분기 부진, 트와이스 재계약 불확실성의 급락. 이렇게 돼 있네요. 실리콘2라는 종목이 9.8% 빠졌고, 클래시스도, 기관 외국인이 동심에도 때리면서 많이 빠졌네, 보니까. 리포트가 나온 거 보니까 클래시스 외형은 레벨업, 수익성은 로딩 중.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하향, 국내 수출 부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상했던 부진으로 바닥 확인. 그 다음에 VT도 9% 빠졌고요. 삼지전자 8.8% 빠졌고, 폼텍코리아, 최근에 잘 나가던 폼텍코리아, 오늘은 6.96% 빠졌습니다. 큐리엑스 바이오, YG 엔터, 다 6%씩 빠졌고요. 하나머티리얼, 강하게 반등 들어오다가 오늘은 기관 외국인 전부 매도 나왔습니다. 동국제약 5.3% 빠졌고요. SM도 4.77 덩달아서 빠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좀 많이 오른 건 뭔가 보겠습니다. 아주 IB 투자. 저번에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미래에셋하고 같이 크게 올랐던 주식인데, 크게 올랐다가 거의 2만 원 갔다가 뭐예요? 2,490원? 이건 너무 심한데요. 2만 원 갔던 주식이 어떻게 2,500원이 됐죠? 오늘 상한가 쳤는데도 마이너스 77%예요.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최근에 논란이 많았는데
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GNC 에너지, TFE, 태웅, 태웅이 강하게 올랐고요. 원익 IPS도 7%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ISC, 잠깐만요. 메지온, 이 주식도 뭔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ISC, HPSP도 27,000원 갔다가 92,000원 하던 주식이 3만원도 아니고 27,450원 갔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55%입니다. 신고가를 내놓고, 그죠? 여기 신고가를 내놓고 그냥 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런 주식은 아마 이 신용 차트를 보면 신용이 아마 많이 털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ST, 리버스메드, LS 마린 솔루션, 그 다음에 펩트론도 완전히 무너졌다가 392,000원, 400,000원 하던 게 98,000원, 마이너스 75% 갔다가 빠르게 98,000원에서 순식간에 196,000원, 딱 100% 났네요. 100%. 순식간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성호전자, TLB, 유진테크, 요즘 파마리서치 되게 좋다, 그죠? 425,500원, 255,500원을 찍고, 그리고 67% 수익이 났네. 요즘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팔고, 다른 데로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퓨리언트, SFA, FSD, TSE, 이렇게 또 한 2주 지나서 보시면 결국은 그죠? 결국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럴 때 뭐 손절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일단은 너무 괴로워서 현금화 시켰어요. 이런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10만원 깨졌다가 17만 9천원. 순식간에 그냥 80%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매에 주식 사는 게 제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마지막 이 공포감에 막 집어 던질 때는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회복할 게 뭐 뻔한데, 회복하면 10,000원이 5,000원 갔다가 5,000원 10,000원 가면 100%라고 했잖아요. 그죠? 샘CNS, 지금 60%, 70% 이래요. 보면, 바닥에서 보면. 77% 상승, 56% 상승, 114% 상승. 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외국인이 지난 7월 29일, 30일 그렇게 우상향 포지션을 잡고 오늘이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탕 잘 해먹고 일단은 이번 반등에 1단락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1단락이 끝났다는 게 이제 내일부터 하락인가?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조금만 금리가 조금 더 안정되면 이번 달 하여튼 말까지는 좀 반등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하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포지션 제가 계속 체크를 해보겠지만 일단 주가가 그저께 아침이었나요? 우리나라 코스피 6,300도 이거는 너무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오는데 코스피가 안 올라서 조금 반등이 왜 이래 약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저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6,300? 6,300도 아직 여전히 싸죠. 자, 이제는 코스피 딱 이 낙폭에 40%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딱 낙폭에 지금 코스닥도 낙폭에 한 45%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언제든지 살짝 밀리는 수는 있지만 8월 말까지는 꾸역꾸역 밀리면 이거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또 바뀌어 가지고요. 또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밀리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매수세가 다 들어오고 나서 9월 달에 이 FMC
회의 9월 16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50 이하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무튼 유가 좀 빠지고 10년물 국채금리만 좀 더 빠져주면 탄력이 붙는데, 만약에 8월 말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5를 못 깨고 내려온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네, 파도 타기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차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